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 왜 해야 되지 나는? 상황이 안 풀릴 때 더더욱 많이 좀 생각해 보신다면은 여러분의 진정한 동기나 방향성을 찾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학생들도 와서 나중에는 이제 활동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활동과 함께 또 준비하는 시간 동안 제가 노력했던 것은 정말 현지 사람들을 닮아가고 현지를 배우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최대한 현지 사람들이 하는 의식주를 같이 하려고 노력하고 다양한 명절이나 문화 행사나 이벤트 등을 참여하면서 계속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고 이해해 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제가 사는 마을은 현지 언어인 월로프어를 굉장히 많이 쓰는 마을이었는데요. 현지 언어를 익히기 위한 노력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도 이 월로프어가 기억이 나는데요. 몇 가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이게 이슬람 국가다 보니까 아랍어에서 쓰는 인사를 같이 쓰는데요. 아살람 알레이쿰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당신은 평안하십니까? 이런 뜻인데 이렇게 물어보고 그럼 답하는 사람은 말레이쿰 살람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많이 하기도 하고요. 또 실제로 월로프어는 난가데프라는 인사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하와이유 같은 잘 지내세요 라는 뜻이고 그러면 망기피라고 해서 나는 잘 지내요 라고 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지 언어도 열심히 익히면서 준비를 하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제일 중요했던 부분은 뭐냐면 근본적으로 내가 이 국제개발 협력을 왜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현지에서 다양한 상황들이 따라주지 않고 여건이 안 맞고 마음대로 되지 않는데 그러다 보면 여러분 굉장히 회의감이 찾아올 수 있거든요. 괜히 왔나라는 생각도 들 수 있고 이게 나랑 안 맞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오히려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진짜 어떤 마음과 태도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진짜 현지에서는 많은 인내심과 이해와 기다림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들에 대해서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이제 국제 자원활동이나 국제개발 협력을 오래 하시면서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이게 안 돼, 이게 불만이야, 이게 안 맞아. 여러 가지 악조건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 왜 해야 되지 나는? 환경이 다 따라주고 괜찮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없을 때라도 나는 정말 이 일을 하고 싶은가? 이런 부분을 상황이 안 풀릴 때 더더욱 많이 좀 생각해 보신다면은 여러분의 진정한 동기나 방향성을 찾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를 사실 저는 학생들을 기다렸었어야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에는 학생분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현지 선생님과 함께 적극적으로 이제 교육 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고 나중에는 이제 학교에 이제 컴퓨터 IT 교실이 없어서 현지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IT 교실을 구축하는 그런 프로젝트들도 하게 되어서 현지에 이제 도움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크게 얻은 교훈을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이제 관계 중심의 접근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관계 중심의 접근 방식이라는 말은 아마 생소한 표현이실 텐데요. 뭐 별로 어렵게 생각하실 건 없고요. 정말 말 그대로 관계를 중심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통 이제 외국인이 현장에 가서 활동을 할 때 기본적으로 저희가 피부색도 다른 경우가 많고 누구나 봐도 한국인이다 또는 동양인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티가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좀 오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지 분들은 우리가 마치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 그리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것 같이 저희를 바라보고 기대하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저희는 현지 사람들을 조금은 평가절하한다든지 우리보다 못하다고 의식적 무의식적 수준에서 또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서로 간에 이렇게 좀 불균형한 인식이나 관계를 어느 정도는 맞추기 위한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그런 걸 맞출 수 있을 것이냐 결국에는 사람 대 사람으로 인간적으로 만나는 기회를 만드시는 건데요. 예를 들면 저는 학교 안에 기숙사가 있었고 모든 분들이 주중에는 기숙사에서 거주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이 이제 끝나고 딱 수업 때만 강의를 하고 뭐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 저녁에 그 기숙사로 이제 놀러를 가는 거죠. 왜냐면 저랑 나이도 굉장히 비슷한 또래 분들이 많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뭐 같이 축구를 한다든지 뭐 TV를 본다든지 뭐 맛있는 음식을 해서 먹는다든지 뭐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수업이나 공식적인 그런 만남의 관계 이외에 정말 좀 친한 친구로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파견이 되게 되시면 기관에 따라 다르겠지만 모든 단원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막 굉장히 타이트하게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외로 또 시간이 좀 널널할 수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일주일에 한 2번이나 3번 정도의 수업 시간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많은 여가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작은 마을에 들어가서 활동을 했는데 그 마을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제가 처음부터 가서 저는 이 마을을 도와주기 위해서 왔어요 하면서 뭐 많은 막 돈을 내어놓거나 많은 물건을 가져왔다면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은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계속 뭔가를 주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저한테 계속 뭔가를 요청을 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거기서 마을 사람들하고 함께 이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노력했고 마을 사람들이 이미 하고 있는 것을 좀 같이 하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농사를 지으러 나가시면 같이 농사 현장으로 따라가서 농사 짓는 것을 도와드리고 또 세네갈이 땅콩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앉아서 땅콩을 까시면 뭐 옆에서 또 땅콩 까는 걸 도와드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 서로 라포를 형성하고 좀 친해지는 시간을 가지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마을에서 또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찾아보게 됐고 그 이후에도 저는 마을에 큰 비용을 들이거나 돈을 들여서 프로젝트를 하진 않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또 많은 성과들을 볼 수가 있었고 같이 협력해서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관계 중심의 접근 방식의 포인트는 뭐냐면 처음부터 막 뭔가를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되다 보면 이게 이제 우리가 원턴 원하지 않던 좀 기울어진 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인간적으로 시간을 갖고 같이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신 다음에 최대한 가능한 동등한 관계로 수평적인 관계로 만나서 그 뒤에 어떤 프로젝트들을 진행하면 훨씬 깊은 신뢰 관계와 협력을 통해서 성과를 이루실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이카 해외봉사단 최근에는 블로그나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생생한 활동 수기나 책으로 정리한 것들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는 정보들을 많이 찾아보시고 오늘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부 환경을 탓하기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현장을 바꾸고 적극적으로 뭘 준비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노력해 나가자. 그리고 관계 중심의 접근 방식을 통해서 현지 사람들과 먼저 친해지고 인간적인 관계를 맺는 것에 노력을 하자.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조금 더 실제적으로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진출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어떤 공부를 하면 좋은지에 대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